집중분계 제8강 기타 채권과 채무입니다. 1번 문제. 현대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회사의 월별 카드 이용 대금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보통예금이 좀 쉽네요. 맞죠? 보통예금이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예요? 오케이. 얘는 일단 자리 잡아줬습니다. 얘 자리 잡아서 103만 원 적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월별 카드 이용 대금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면, 제목에서 우리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얘가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사가 되겠죠. 현대카드사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뿅뿅뿅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본사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했고, 자, 강사료, 이렇게 끝에 료 이렇게 끝난 거나 요나 비로 끝난 것들의 특징들이 비용입니다. 비용은 대충 어디로 가는다고 느껴지지,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300만 원이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왼쪽에 적었고요. 우리 금방 배운 단어네요. 원천징수가 1번 선납세금이다. 2번 예수금이다. 정확합니다. 왜 예수금이죠, 그런데? 그렇죠. 비용과 만나면 예수금이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되게 조금 수월하죠. 그래서 비용과 원천징수가 만났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태생은 오른쪽이에요. 일단 13만 2천 원을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하고 286만 8천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일단은 보통예금은 명확하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보통예금을 286만 8천 원 잡아주시고 나머지 차익 13만 2천 원은 오른쪽에 적으시고,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 이름이 예수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학습했던 부분에 여기에 들어간 계정 과목은 급여였죠.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이렇게 되었었는데 급여 대신 교육훈련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강사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때는 강사료 써도 무방하고요. 지금은 교육훈련비로 체크가 되어 있네요. 통상적으로 강의를 했을 때는 강사료 쓰는 회사도 있고 저는 그냥 강사료 씁니다. 지금처럼 직원의 교육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교육훈련비, 시험상으로는 교육훈련비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비용,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한쪽에 비용 발생이 있으니까 손익이라고 쓰는 것이 맞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주주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지금부터죠. 계약금, 선땡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자기압수표의 계정 과목은 현금이죠. 현금의 위치는 왼쪽. 오케이. 왼쪽이 10%니까 60만 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선땡금인데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급 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좀 덜 틀려요. 아시겠죠? 네, 선수금 이렇게 되죠. 선수금 뒤에 또 뭐 달아줄까요?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수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선수금의 계정 얘가 뭐죠?
부채죠, 맞죠? 부채가 증가. 오, 그렇습니다. 현금이 들어왔네요. 입금. 자산 부채만의 거래니까 교환. 김소희 사원이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제가 그 세팅하는 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화이트 안되네. 화이트. 자, 이렇게 했었죠. 그 가지급금 보통 이제 누구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 현금으로 볼게요. 현금으로 줬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면 이 가지급금이 상계 처리가 되고요. 대변에 가지급금 거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에 써야 되는 계정 과목 이름은 여비 교통비. 그 다음 현금 정산을 할 건데 현금을 받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현금을 더 줘야 되면 여기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의 위치는 유의적입니다. 자, 현금의 위치는 유의적인데 이렇게 통으로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그래서 가지급금, 현금,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이렇게 5개 단어를 그냥 같이 외워 주시는 거죠. 가지급금, 현금,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문제는 이런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위의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 케이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현재 문제는 아래 케이스로 나온 형식입니다. 아래 케이스로 나왔어요. 이제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어이구. 김소희 사원이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과거에 이미 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이미 생각이 드는 거니까 왼쪽에 가지급금이 나갔고 왼쪽에 가지급금이 나갔고 대변에 현금이 나간 케이스예요. 대변에 현금이 나간 케이스고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는데 왕복 항공료, 숙박비, 택시요금 싹 다 모아서 뭘로 처리한다? 여기에 여비 교통비로 처리를 합니다. 24만원 더하기 16만원 더하기 8만원, 48만원이 되네요. 48만원은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하고 왼쪽에 있던 가지급금을 오른쪽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이때 50만원. 역시 차대변에 불균형이 발생되었죠. 자, 불균형이 발생되었을 때의 여기에 2만원을 적으시면 되겠죠. 이때 얘가 현금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가 세트화 시켜서 암기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요. 아니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단어 때문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가지급금 계정이 뭘까요? 요거.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 자, 5번 문제입니다.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판매용 상품을 가져가다. 일단은 상품이죠. 판매용이라는 글자 키워드는 들어갔지만 일단 상품을 가져가다. 사업주의 자택에서 회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회계 2급에서는 인출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회계 2급에서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를 개인이 회사의 물건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인출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회계 1급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회계 1급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에서는 인출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혼동이 생기죠. 그러면 가지급금이 두 가지네요. 여비교통 등등을 위해서 쓰는 가지급금이 있고 그 다음 개인 목적으로 쓰는 가지급금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가지급금은 좋은 가지급금, 이런 가지급금은 나쁜 가지급금. 얘는 나중에 결산 시 삭제해줘야 돼요. 결산 시 삭제해줘야 되는 가지급금이에요. 참고로 회사에 가지급금이 많이 잡혀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가지급금은 엄밀하게 뜻을 말했을 때는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비용들이죠. 제가 예전에 사회에 몸을 담고 다녔던 회사에 가지급금 200억이 있었어요. 지금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200억이 뭐냐면 이런 거죠. 사업주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죠.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내막을 보면 새는 돈입니다. 저는 이 가지급금 때문에 회계에 발을 들여넣었어요. 사실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회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지급금은 회사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없어야 되는데 이런 가지급금은 괜찮죠. 여비교통비에서 쓰는, 그러니까 미리 지급하는 그런 형식의 가지급금은 괜찮은데 이런 가지급금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우리 시험 칠 때는 이런 말을 해요. 결산 시 삭제를 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 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보니까 가지급금이 써져 있는 거야. 그런 가지급금은, 이런 가지급금은 괜찮은 가지급금이고요. 결산 시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가지급금은 결산 시 삭제해줘야 돼요. 결산이라는 말은 12월 31일 날 회계 연도 1년도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자로 자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 행위, 시점, 그때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상품이 내 손에서 나갔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나갔는데 이때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건 이제 시험 목적상으로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품의 짝꿍은요. 원래 상품의 짝꿍은 상품 매출 원가가 와야 돼요. 왜 그렇냐고요? 상품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얘는 차후에 상품 매출 원가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즉 들어올 때는 상품으로 들어왔다가 얘가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갈 때는 차변에 매출 원가를 심어 놓고 나가야 돼요. 즉 상품의 짝꿍은 상품 매출 원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오고 지금 뭐가 왔냐면 인출금이 온 케이스죠. 인출금이 오면, 즉 상품 매출원가 이외의 계정 과목이 오면, 상품 매출원가 이외의 계정 과목이 오면 얘를 타 계정이라고 합니다. 표현상.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여기에 조교 8 타 계정 대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상품하고 대변에 적용할 타계정 대체 이렇게 일단 적어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화면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창 닫아도 될까요?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제가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로 보여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 깨끗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반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상황이에요. 제가 시나리오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시나리오만 그냥 해볼게요. 상품을 사고 100만 원짜리를 사고 100만 원짜리를 사고 현금이 나갔겠죠. 얘를 상품 매출로 팔겠습니다. 얼마로 파냐면 150만 원으로 팔겠습니다. 이렇게 팔았어요. 현금. 요 내용 이해하셨죠? 지금 제 이야기 요거랑을 이제 조금 이해 한번 해보세요. 위의 거래는 상품 100만 원어치 샀다는 뜻이고 아래 거래는 상품 매출로 팔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공감이 갑니까? 딱 문제 두 개 있어요. 상품을 현금 주고 샀고, 이거 진짜 의미 깊은 붕괴 두 개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너 얼마 벌었어? 얼마를 이익을 봤어? 150만 원에 팔았고 100만 원에 사왔으니까 50만 원 벌었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매출액은 150, 당기순이익은 50이 돼야 되죠. 상식적으로. 맞죠? 그리고 내 지금 창고에는 상품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상품은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들어왔다가 100만 원짜리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상품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에 150이고 얘가 50인데 조회 딱 누르면 이렇게 돼요. 150이고 150 그대로 있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맞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품 매출 원가가 얘가 0입니다. 0. 선생님 얘가 왜 0인데요? 제가 그때 좀 진하게 말씀드리긴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여기에 상품이 들어가고 상품들 여기는 기초, 단기, 기말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물음표인데 상품의 짝꿍은 매출원가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산식이 뭐냐면 기초 더하기 단기 빼기 기말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니까 기초 0이고 단기 더하기 빼기 기말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구조상. 요것을 T자 계정 모양으로 나타내면 기초가 0이고 단기가 100이고 기말이 100이니까 매출원가가 0이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창고에 가봤더니 창고에 여기에서 얘가 창고에 있는 내용이에요. 100만 원. 창고에 가봤더니 재무상태표에 가봤더니 이렇게 현금 50만 원이 있고 그렇죠. 현금 처음에 100만 원 나갔다가 150만 원 들어왔으니까 50만 원 남았고 상품은 100이죠.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다 팔려 나갔으니까. 그래서 결산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요. 12월 31일자에. 그런데 그냥 제가 이 날짜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상품이 나가고 대변에 상품이 100만 원이 나가고 하변에 상품 매출 원가라고 짝꿍을 짝 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변의 상품이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가 잡히면서 그냥 들으세요. 얘가 이제 0이 됩니다. 0. 조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여기 손익계산서에 얘가 0이 됩니다. 얘가 0이 되면서 매출 원가가 100이 되어 들어옵니다. 지금 100이 되어 들어오죠. 매출 원가가.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얘가 50만 원으로 바뀌어요. 조회. 보셨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매출 150에 매출 원가 100이라서 단기순 이익은 50이 되는 형식이에요. 얘를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을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얘가 상품 매출원가가 아니라 얘가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답에 사변에 뭐라고 적었냐면 인출금이라고 적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적요팔을 지금 안 걸은 상황이에요. 대변에 적요팔 타 계정을 안 건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의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깨끗하죠? 그런데 얘를 여기 적요죠? 적요에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형식인데 딱 누르면 숫자가 막 나오죠. 1, 2, 3, 4, 8 나오죠. 8. 8번 또 있고 9번 또 있는 타계정인데 8번이 먹히는 타계정이에요. 얘를 제가 8로 바꿔볼게요. 8로 하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계정이라고 뜨지 않죠?
하고 얘를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아니라 손익계산서.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단기에 상품이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얘는 엉뚱하게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말이 0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나와요. 차변에는 인출금이라는 것보다는 복리후생비나 뭐 접대비나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요. 차변에 예를 들어서 접대비고 대변에 그 접대를 우리 회사의 상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상품 이렇게 쓰면 감점 1점 당합니다. 꼭 무엇을 걸어줘야 된다? 저기요 8번을 걸어줘야 됩니다. 저기요 8번이 뭔데요? 얘입니다. 얘를 걸어주어야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얘를 안 걸면 감점 1점이에요. 감점 1점. 실제적인 제 생각은 감점 1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왜냐하면 장부가 틀려지니까. 그렇지만 시험 칠 때는 마이너스 1점으로 강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야 된다면 이렇게. 왜? 여기에 상품 매출 원가가 와야 되는데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닌 타 계정이 와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 계정 대체라고 표현합니다. 저기 8번은 타 계정 대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계정은 자본이에요. 여러분들 좀 중요하진 않은데 인출금이라는 계정은 지금처럼 이제 보통 현금이 제일 많이 나가요. 회사의 현금을 기업주의 개인 목적으로 돈을 들고 갔다 했을 때 쓰는 분기회가 얘입니다. 얘를 차후에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어놨죠? 임시 계정이라고 적어놨죠. 차후 결산 시에는 인출금이 없어져야 되고요. 인출금이 없어져야 되고 그때는 자본금으로 대체를 합니다. 자본금 이렇게. 예.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잘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자본이죠. 자본의 감소. 요 오른쪽에는 자본의 증가고요. 왼쪽에는 자본의 감소가 되고 얘는 자본의 감소가 되죠. 즉 인출금은 자본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인출금은 회사의 자본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얘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죠. 자산의 감소. 여기에는 대체 교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이런 문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민국 상사의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3천만 원을 대여, 오케이. 대여라는 글자 나왔고요. 이자를 미리 200만 원 공제하고 잠깐만 이 이자는 이자 수익일까 이자 비용일까 조금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일단 고민하고 그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재하였다. 일단은 보통예금의 위치를 알겠다 맞죠? 보통예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나갔죠. 내가 돈 빌려준 거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보통예금이 자, 오른쪽으로 나갔는데, 자, 오른쪽으로 나갔을 때, 요때 금액이 3천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여는, 2년이네요. 2년은 장기, 단기. 장기, 대여니까 이 장기 대여금이 거 하나 붙여주시고, 어디로 간다? 차번으로 올 수밖에 없죠. 맞지요?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만 원 들어오는 거네요. 여기에 들어온 계정 과목은 장기 대여금 거. 그럼 여기에 있는 얘는 오른쪽이니까 수익일까요? 비용일까요? 수익입니다. 수익. 오른쪽이니까. 근데 얘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 자, 결론적으로는 단기 이자를 수익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또 수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변에 이자 수익 200만 원에 보통 예금 280만 원 잡고 장기 대여금 3천만 원 걸어준 거죠.
자, 얘는 입출대, 대교손혼, 혼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오케이 입금 인아웃 인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가수금이죠. 가수금은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부채 계정으로 걸어 놓는 겁니다. 거래처를 알 수가 없죠. 자, 다 확인하겠습니다. 수익 증대를 위하여 사무실을 2년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보통 보증 그 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았습니다.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보통 예금 위치는 차변. 이제 여기 적어야 되는데 2년이라고 되어 있네. 2년은 장기 단기? 오, 장기. 그런데 여기는 임대료 이런 게 아니네요. 의미가 없는데.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을 무슨 보증금이라고 한다? 1번 임차 보증금이다. 2번 임대 보증금이다. 임대 보증금은 집주인이 받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수익 증대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임대인이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임대 보증금이 됩니다. 내 돈이 아니에요.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 이게 헷갈려요.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이 헷갈립니다. 임대 보증금은 상대방의 임차인에게 목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임대 보증금. 계정이 뭐라고요? 부채입니다. 부채의 증가. 오케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짠짠짠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다음 9번 문제. 진사 상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는 계약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왔네요.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땡금. 자, 땡금인데 한번 봅시다.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준 거네. 내용은 급금. 오케이. 대기. 20%니까 140만 원. 오케이. 대기.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주었으니까 당좌 예금의 위치는 그렇죠. 얘가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선급금은 왼쪽으로. 거 하나 붙여줄까요?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는 선급금 거, 오른쪽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단기 차입했고요. 돈을 빌렸습니다. 차입금 거. 당좌 예금에 입금 받았다. 당좌 예금에 인아웃. 인 위치는 오케이. 왼쪽에 인 6개월 단기 차입금은 오른쪽 위치 자동으로 되고 부채의 증가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잘 틀리는 문제 한 친구 나왔네요.
현대자동차에서 회사의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가액 1,700만 원은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떠오르는 계정 과목은 굿. 차량 운반구는 재고 자산이다 아니다. 재고 자산이 아닙니다. 재고 자산은 상품, 원재료, 제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올 건데 일단은 차량 운반 아니에요. 그런데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요거 계정 과목은 우와 맞죠? 미지급금이 돼야 되죠. 미지급금. 어음 발행했다고 해서 지급어음 쓰면 틀립니다. 미지급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취등록세는 뭐로 처리할까요? 맞습니다. 포함시켜야 되죠. 차량 운반구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 다음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일단 들어온 거 맞죠? 차량 운반구는 1,790만 원 이렇게 잡아줘야 되네요. 이렇게 1,790만 원을 차량 운반구에 여기 잡아주고 그 다음 어음이라고 해서 지급어음 쓰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오른쪽에 잡아주고 그 다음 현금 나갔다 맞죠? 현금을 오른쪽에 자산의 감소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 그 다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자산, 부채, 자산 이것이 되니까 얘는 교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요거 키워드 이자 수익. 얘 어디로 가죠? 오케이. 오른쪽 보낼게요. 이자 수익 여기 왔어요. 20만 원인데 20만 원 왔는데 아까 학습했던 논리들 한번 가볼게요. 원천 징수세액 3만 8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보통 예금의 위치는 왼쪽 얼마 입금되었냐면 1692빵빵만큼 들어왔습니다. 자, 자동적으로 이쪽에 지금 돈이 38,800원이 될 건데요. 얘의 계정 과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선납세금입니다. 예수금 쓰면 땡. 왜 선납세금일까요? 원천 징수와 수익이 만났으니까. 얘가 만약에 비용이면 예수금이 맞아요. 수익, 얘는 이제 별표. 대부분 시험이 원천 징수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금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예수금으로 오답을 쓸 경우가 많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자체만의 거래가 없으니까 대체라고 잡아주시면 되시고 수익 발생이 오른쪽에 하나 동그라미 있죠? 맞아요. 여기는 선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상품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 아니네. 회계상 거래 아니고 계약금 1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했네요. 누가 발행했죠? 내가. 맞죠?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발행한 거죠. 그러면 얘의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위치는 오케이 오른쪽에 왼쪽에는 뭐라고 쓸까요? 일단 선, 땡, 금, 지급이다. 수령이다. 급, 금,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100만 원은 거래가 아니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냥
10만 원만 쓰고 말아야 돼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뿅뿅뿅뿅. 얘는 자산의 증가. 얘는 자산의 감소 대 교.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어디서 많이 본 문제야? 어디서 많이 본 문제야? 급여. 또 뭐 나왔어요? 소득세. 얘는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얘는 통으로 외운 놈이니까 우리 통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급여. 대변에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요. 네, 급여. 그 다음 예수금을 먼저 적었네요. 그 다음 보통예금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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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가수금이 부패 상사에 대한 외상 대금으로 회수액으로 판명되었다네요. 가수금의 태생은 어디죠? 여기서 태생을 했다가 그 다음 사라질 때는 왼쪽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가수금은 왼쪽에 떨어지는 건 이해했어. 오케이, 여기 가수금 60만 원 잡을게요. 대변에 뭐라고 적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가 외상 매출금입니다.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변에는 내가 받아야 할 나의 권리인 외상 매출금 거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자산 부채만의 거래니까 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다음 16번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오케이. 보통예금 위치는 일단 오케이. 여기 잡았고 얼마지? 오케이. 1000만 원. 1000만 원 잡았고 상환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얘는 일단 개념은 장기이고 여기 적으면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장기? 그렇죠. 차입금이라고 써야 되죠. 뒤에 뭐 하나 달렸으면 좋겠는데 거라고 적으면 되죠. 차입금 거.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만의 거래이므로 교환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계약금을 당좌 수표로 받았다. 당좌 수표로 받았다. 해당 과목은 현금이죠. 왜 현금입니까? 하면 누가 발행했습니까? 부산상사.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입니다. 현금은 들어왔죠? 오케이. 왼쪽에 안착시켜주고 계약금 선 땡. 금은 수령한 거예요.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선수금 거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이때 계정은 부채의 증가가 되는 거죠. 자, 다 확인하겠습니다. 현금, 자산의 증가, 선수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현금 혼자 있었네. 그래서 입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일단 현금 볼게요. 현금의 위치는 왼쪽이죠. 왼쪽에 현금이 얼마야 대체? 105만 원이네요. 10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대금 여기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이자 여기 적으면 되는데, 이자는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 이자 수익이죠.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다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입출대 입, 교손혼, 혼, 맞죠? 혼합이죠? 수익과 자산이 섞여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회사의 창립일을 맞이하여 영업사원 선물용 과일 바구니 50만 원. 얘를 뭐라고 하죠? 아까 보셨죠?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와 후생을 합해서 복리후생비. 거래처 선물용 홍삼 세트를 뭐라고 할까요? 접대비.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죠.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므로 요것을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미지급금, 국민카드, 복리후생비 왼쪽에, 접대비 왼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 확인하겠습니다. 한쪽에 비용과 수익만이 모여져 있네요. 얘는 so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를 보증금 1,000만 원. 자, 얘가 임대 보증금일지 임차 보증금일지 고민 한번 해봅시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서현 빌딩으로부터 하하, 답이 나와버렸네. 아하, 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요? 그렇습니다. 자산입니다. 내 목돈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임차 보증금 왼쪽. 자, 여기서 임차 보증금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정이 뭐라고요? 자산의 증가. 얘는 거 달아줘야 돼요. 거 달아주셔야 됩니다. 현금이 오른쪽에 하나 뚝하게 있습니다. 출금. 자산만의 거래니까 교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급여 케이스에서 아래에 있는 놈입니다. 급여 케이스에서 아래에 있는 놈이죠. 자, 원천 징수했던 소득세를 세 글자로? 그렇죠. 예수금입니다. 얘는 복리후생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만 복리후생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금 쓰시고 오른쪽에 현금 나가면 되겠죠. 현금이 하나 오른쪽에 딱 머무른 거 보니까 출금 거래가 되겠죠. 교환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나라 상사의 판매 계약이 해지되었고요. 이전에 수령했던 계약이 뭐지? 그렇죠. 수라는 말이 나왔죠. 선수금 거가 보통예금 계좌에서 반환시켰네요. 그럼 보통예금이 일단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습니다. 이거 나가서 여기 내보내고요. 여기 45만 원 내보내고 그 다음 여기 계약금을 선수금을 사변에 걸어주면 되겠네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자산만의 거래니까 교환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마지막 페이지. 봤던 건데?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이에요, 아웃이에요? 아웃. 자, 여기 대표자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계정 과목. 인출금. 혹시 해서 그런데, 이 인자는 끌인이라는 글자고요. 출은 나갈 출이라는 뜻으로,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쓰는 계정 과목인데요. 우리가 얘를 보통 시험에는 쓸데없이 나가는 경우만 좀 써요. 근데 실제적인 한자적 해석은 들어와도 인출금, 나가도 인출금. 아시겠죠? 요런 인출 아닙니다. 인출, 요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예, 요 인자입니다. 네. 근데 뭐, IN으로 해석해도 뜻은 똑같죠? 들어오고 나가고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아까 봤다시피 이제 여기가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계정. 자본 계정이니까 자본이 발효정자에서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으로 왔으니까 자본의 감소가 맞죠? 됐습니까? 네. 마지막 문제가 되게 어렵네요. 이자 수익, 원천징수 합해지면 136번 선, 선납, 세금, 선납 세금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오케이, 여기에 보통예금이 들어왔네요. 오케이. 보통예금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 25만 3,800원이 들어왔고요. 근데 이자 수익은 큰 돈이죠. 큰 돈이죠. 얼마가 되는데 선납세금은 자산이니까 왼쪽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왼쪽에 선납세금 46,200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고요? 합해보니까 30만 원. 일단 다 확인할게요. 답이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보다시피 선납세금은 자산이 맞습니다. 제가 혹시 한자를 잘못 적었나 싶어서 맞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예, 이 글자 맞네요. 예전에는 수업할 때 멋있어 보려고 한자 같은 거 많이 기억했는데 요즘에는 멋있어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수익 발생 혼자 덩그러니 있네요. 손익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8강 기타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공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